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강원 산지에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까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청상아리같이 성질이 난폭한 상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상어가 좋아하는 어류가 동해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최근 잡힌 상어의 배에서 어떤 어류가 나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 어선에서 삼치를 잡던 낚시객의 낚싯대가 초승달처럼 휩니다. 낚시객도 안간힘을 쓰며 힘껏 잡아당깁니다. 힘 겁나 쓰네. 잠시 뒤 바닷속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배 위에 떨어집니다. 몸 길이 3m에 무게가 200kg이 넘는 청상아리 상어입니다. 너무 공격성이 많아가지고 죽은 척 하다가 다시 물려 그러더라고요. 지난해 동해에서 상어를 봤다며 해양경찰로 접수된 신고만 30건. 1년 전 0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동해에 상어가 자주 나타나자 국립수산과학원이 왜 그런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상어는 지난달 울진 앞바다에서 잡힌 청세리 상어인데요. 동해에서 잡히기 직전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배를 갈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이 1m가 넘는 어린 청세리인데 위에서 검붉은 물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문어의 부속기관으로 추정됩니다. 큰 개체의 물고기 어류는 잘 안 보이고요. 이제 두 종류 이빨이 좀 보이고 있고. 비슷한 시기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잡힌 곱상어도 배를 갈라봤습니다. 엄지 손톱 크기의 알 10여 개 등이 보입니다. 연구팀은 상어의 소화기관에서 꺼낸 내용물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어류인지를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해에서 10년 새 어획량이 6배로 뛴 삼치나 3배로 뛴 방어 등 난류성 어종과 상어 출몰의 연관성을 밝힐 계획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위의 내용물을 분석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상어들이 출현하는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안전 예방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1959년 이후 상어의 공격으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 모두 충남과 전북 등 서해에서만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과 속초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 가운데 강릉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됩니다. 우후죽순 건설되는 동해안 지역의 아파트 문제, 이틀 연속으로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 증가 문제를 홍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숭림으로 둘러싸인 사거리 코너마다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입주시까지 2천만 원대라는 글귀가 쓰인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직원들이 나뭇가지마다 걸린 현수막을 뚝뚝 끊어냅니다. 철거하기 어렵도록 높은 곳에 걸어둔 현수막 철거에는 길이 3m 남짓한 장대나까지 등장합니다. 교통 표지판을 가린다든가 신호등 위주에 부착을 해놓으면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실제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거반이 떠나자마자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다시 걸립니다. 철거한 현수막을 보관하는 폐기물 집화장. 켜켜이 쌓여 언덕이 됐습니다. 무작위로 위에 쌓여있는 폐 현수막 하나를 집어봤더니 역시나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입니다. 석 달 사이에 쌓인 양만 12,000장. 석 달 전에는 3배 정도 더 쌓였는데 처리 비용만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행정개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 정도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광고물 정비반 운영을 통해서 이런 현수막 난립은 그만큼 요즘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강릉 지역 신규 아파트는 5개 단지 3,300여 세대, 그 가운데 3분의 1인 1,300여 세대는
2달 연속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 기조가 좀 길게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나 이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이달 10일자로 강릉시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미분양 주택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걸려도 지정되는데 강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가지 지정 요건 모두에 포함됐습니다. 1000세대 이상 분양이 안 됐거나 이럴 때 이제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관리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허그에서 앞으로 허가되는 보증은 안 해줘요. 허가 그 관리 기간 동안은.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 분양 보증 발급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에 강릉 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건설 허가 신청도 6개 단지 2,500여 세대에 이릅니다. 강릉시는 허가 시기를 조절해 나가며 미분양 세대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 그 지역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어떤 시기 조절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라도 그 저희들이 미분양 해소 대책에 좀 무리가 없도록. 속초 지역도 미분양 물량이 700세대 가까이 돼 강릉과 속초가 강원도 전체 미분양 세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션뷰 명소, 교통망 개선, 급성장하는 관광지라는 입지를 타고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 고금리에 주택시장 침체라는 복병을 맞으며 미분양이 끝없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단 같은 외양을 갖고 있는 천연기념물 496호 비단벌레. 알에서 성충으로 우화할 때까지 인공 배양하고 사육 기간을 단축시키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1급 멸종 위기종인 비단벌레의 서식지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나무에 뚫린 작다란 구멍에서 애를 쓰며 탈피하려는 몸짓이 이어집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녹빛의 반짝이는 등딱지와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홍빛 줄무늬가 조화롭습니다. 천연기념물 496호 1급 멸종위기종 곤충인 비단벌레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영월군 곤충박물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단벌레 인공사육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연구인데 알에서부터 성충이 될 때까지 무려 5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나무 안에서만 자라다가 성충이 될 때야 세상 밖에 나오는 비단벌레 특성상 한 달에 한 번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비단벌레가 충격에 약하고 예민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걸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처음부터 전 과정을. 이제 다음 단계는 대량 사육입니다. 비단벌레 유충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고사목의 나무 속살을 먹고 살다 보니 생육이 매우 느린데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료로 생육 기간을 1년 2개월까지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사육 환경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서식지가 굉장히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현 서식지에다가도 더 방사를 해주고 환경이 적당한 데다가 별도로 또 뿌려서 새로운 서식지를 점점 더 늘려가는 거. 수명을 다한 비단벌레는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됐던 금동 말한장 뒷가리개 등 신라시대 유물 복원품을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비롯한 도내 대학병원 4곳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8억 원으로 이번 주 안에 지급되고 전공의를 대신해 당직을 서고 있는 의료진의 당직 수당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강원도가연 비상진료대책회의에서 4개 대학병원이 잔류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함께 입원과 수술 환자 감소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결정됐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무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합리적인 강릉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완주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무소속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강릉을 최고의 의료 복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제1 공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친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은 현역인 강병원 의원과의 경선에서 이겨 서울 은평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태백에 위치한 한국항공고등학교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술교육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항공고 입학생들은 항공기술교육원에서 3년 동안 2,410시간의 비행기와 헬리콥터 정비 기술을 배우고 항공정비사 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국항공고를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하고 국내 항공고 가운데 최대 규모의 경납고를 만들어 경비행기와 전투기, 헬기, 에어버스 330 규모의 국제 여객기까지 모두 11대의 실제 항공기로 학생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의 관리 실태 평가에서 강원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을 추진한 11개 시도와 6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강원도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또 기초지자체 가운데 도내에선 유일하게 속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 주문진에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태영건설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률단체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 실사를 요구하며 서울 태영건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보는 현재 워크아웃 과정을 거치고 있는 태영건설이 자회사인 태영동부환경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해 전국 여러 곳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태영건설 채권단이 워크아웃 실사를 벌일 때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금 실사를 요구하고 오는 14일 서울에서 산업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이 임원 구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창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삼척시는 이사장의 삼척시장, 대표이사의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과장을 지낸 옥종기 씨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와 감사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15일 삼척관광문화재단 창립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일사무국과 경영기획팀, 콘텐츠 운영팀, 브랜드 마케팅팀 등 모두 3개 팀 20여 명 규모로 구성돼 삼척의 관광과 문화 인프라를 늘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